하루에 12시간씩 매장에서 밥하고 설거지하고 뭐 짜장 볶고 순댓국 끓이고 고기 썰고 이렇게 죽을 똥 살똥 일을 하는데 적자도 면치 못하고 있어요. 근데 반면 옆집 저 사장은 맨날 놀러 다니는 것 같고 맨날 뭐 손님들이랑 노가리 까는 것 같은데 장사도 잘 돼. 그리고 돈도 엄청 잘 버는 것 같고 배가 너무 아파요. 도대체 비법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외식업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채널 제야바입니다. 오늘의 주제, 장난하듯이 장사해야 대박난다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난 죽어라 막 뼈 빠지게 일하고 있는데 뭐 장난하듯이 장사를 하라고? 장난하냐 진짜? 장난하냐? 장난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하지만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요즘 일본에서 정말 어마무시하게 잘 나가는 서점 프랜차이즈가 있습니다. 바로 치타야 서점이라는 서점인데요. 이 서점은 뭐 이미 서점이라기보다는 하나의 큰 기업이 됐습니다. 그리고 일본뿐만이 아니라 뭐 전 세계적으로 핫하고 유명한 서점이 됐는데, 이 치타야 서점의 CEO가 사람들이 돈을 쓰는 사회가 변화된 세 단계가 있다고 해서 이거를 간략하게 소개시켜 드리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시대는 바로 물건이 부족한 시대입니다. 이거를 그냥 쉽게 설명하면, 예를 들어서 제가 순댓국집을 하나 해요. 근데 내가 지금 순댓국집 하는 곳에 반경 10km 안에 순댓국집이 우리 집 하나예요. 그러면 순댓국이 전체적으로 부족한 시대이기 때문에 순댓국 먹고 싶은 사람은 뭐 차를 타든 버스를 타든 비행기를 타든 걸어오든 자전거를 타든 어찌됐건 10km 내에서 다 우리 집으로 몰려오게 되는 겁니다. 맛이 있건 없건 서비스가 개판이건 뭐든 순댓국을 먹기 위해선 우리 집에 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첫 단계, 상품이 부족한 시대입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넘어오면 바로 플랫폼의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뭐냐? 반경 10km 안에 순댓국집이 원래는 우리 하나만 있었는데 10개, 20개, 30개, 100개가 된 거예요. 말 그대로 상품이 넘쳐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슬슬 차별화를 둬야겠죠? 남들보다 조금 더 순댓국을 맛있게 끓인다든지, 아니면 인테리어를 화려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온라인으로 판매를 한다든지, 아니면 양을 이만큼을 준다든지, 뭐 우리는 30년 전통, 40년 전통, 50년 전통, 이렇게 해서 순댓국 자체를 좀 포장하는 이런 단계가 바로 두 번째 플랫폼의 시대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현대사회인데, 이 현대사회에서는 상품도 물건도 넘쳐나고 플랫폼도 넘쳐나는 겁니다. 순댓국집이 반경 10km에 100개가 생겼어요. 근데 처음엔 원래 우리가 진짜 30년 원조집이었는데 어느 순간 저 집이 자기가 나타나더니 40년 원조 순댓국이래. 그 옆에 집에서 50년 원조 순댓국집이래. 내가 이 동네 토박이고 내가 올해 나이가 40인데 난 20년 전에 10년 전에 저 순댓국집 본 적도 없었는데 갑자기 여기 와서 자기가 40년 이 동네 전골이래. 아무튼 이렇게 자기네들만의 차별화를 계속 두고 뭐 럭셔리한 곳에서 오픈을 하고 양도 다 이만큼 주고 뭔가를 계속 하는데 결국엔 안 팔립니다. 왜냐? 물건도 넘쳐나고 플랫폼도 넘쳐나고 스토리도 넘쳐나기 때문에 무얼 만들어도 팔리지 않는 시대, 이게 바로 요즘 세대라는 거죠. 그러면 요즘 세대에는 어떤 것을 해야 물건을 만들어서 팔든 이 내가 만든 순댓국이 잘 팔릴 수 있냐? 바로 가치 제한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가치 제한이 뭐냐 그럼? 자, 이걸 한번 볼게요. 이건 대부분 뭔지 아실 거예요. 다이슨에서 만든 청소기입니다. 이 청소기가 지금은 많이 싸지긴 했는데 이게 처음 났을 때 120만 원인가 150만 원인가 이랬어요. 청소기 하나가. 불티나게 팔렸어요. 왜 불티나게 팔렸냐? 모양이 이쁘고 얄쌍해서? 아니 저장 공간이 용이해서? 아니 무겁지 않아서? 그런 이유도 있지만 그건 부수적인 거라는 거죠. 자, 아줌마들이 다른 집에 놀러 갔어요. 근데 그 집 아줌마가 다이슨 청소기를 이렇게 쓱 하고 벽에다 이렇게 걸어놔요. 그럼 아줌마들이 우와 이거 뭐야? 야 이거 뭐야? 청소기야. 우와 청소기 이렇게 생겼어? 엄청 쿨하게 생겼네. 우와 엄청 이쁘다. 이거 얼마야? 뭐 얼마 안 해? 150만 원. 자, 이것 때문에 청소기가 불티나게 팔린 거예요. 왜? 유명한 연예인이나 성공한 것 같은 커리어 우먼들이 바쁘니까 이렇게 다이슨 청소기로 청소하는 모습들이 TV로 노출되고 인터넷으로 노출되고 여러 곳에 노출되니까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 이 옆 단지에 잘 나가는 아줌마가 이 다이슨 청소기를 쓰고 있으니까 나는 저 청소기를 150만 원 주고 살 여력이 안 되는데 저걸 사는 겁니다. 왜? 저 아줌마한테 꿀리기가 싫으니까. 이게 바로 가치를 제한하는 상품이라는 거예요. 자, 이 다이슨 청소기가 처음에 만약에 나왔을 때 우리는 500마력의 흡입력으로 당신의 영혼까지 빨아들입니다. 이렇게 광고를 했으면 이게 먹혔겠냐라는 거죠. 순댓국도 마찬가지예요. 야, 우리 집 순대는 30시간을 삶아. 제주 흑돼지에 뭐를 다 갖고 와서 어떻게 우리만의 비법으로 해. 40년 전통이야. 국물이 진해. 이런 거를 지금은 백날 떠들어 봐야 그렇게 먹히지 않는 세대가 왔다라는 거죠. 자, 상품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성질을 자랑하는 게 이제 안 먹힌다라는 거예요. 청소기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기능,
우리는 이 기능이 좋아 라고 백날 떠들어봐야 안 팔린다는 거죠. 순댓국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맛, 본래의 양, 본래의 특징을 백날 설명해봐야 순댓국이 잘 안 팔린다는 거죠. 우리는 순댓국 말고 무슨 가치를 제안해 줄 수 있는지를 끊임없이 어필을 해야 물건이 팔린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소비시장의 3단계의 변화라고 그 치타야 서점의 대표가 했던 얘기입니다. 그럼 가치 제한이 뭔지 알았는데 그러면 이 가치 제한을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느냐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 브랜드를 보시면 한솥도시락입니다. 다들 아실 텐데 도시락을 취급하는 브랜드나 도시락을 취급하는 매장에서 벤치마킹을 하거나 롤모델로 삼는 게 이 한솥도시락이라는 브랜드예요. 이 한솥도시락이 지금 어떤 신메뉴들을 내고 있고 얘네들이 어떤 프로모션을 하고 어떤 것들을 하는지를 보고 배우고 카피하고 벤치마킹하고 적용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한솥도시락만큼 안 돼라고 한탄을 하는데 어떤 잘 나가는 브랜드를 벤치마킹하고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를 내가 가져오기 위해선 지금 잘 나가는 모습을 보는 게 아니고 이 브랜드가 과거에 왜 잘 나갔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99년도인가 2000년도인가 이제 대학교 앞에서 처음 이 한솥도시락을 접했는데 이 한솥도시락에서 내세운 게 뭐냐면 990원 콩나물 비빔밥이었어요. 그때 제 기억에 대학교 구내식당에서 밥이 제일 싼 게 1,700원이었고 평균이 2,000원에서 2,500원 사이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한솥도시락이라는 도시락 업체가 갑자기 나타나더니 한 끼에 990원이라는 프로모션을 때리고 그걸 대표 메뉴로 내세운 거죠. 자, 이게 가격을 그냥 싸게 했다 이런 게 아니라 그 당시에 밥을 해결해야 했던 대학생들에게 990원, 우리는 조금 저렴하지만 양이 많은 걸 제공한다라는 가치를 제안했기 때문이에요.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한솥도시락이 굉장히 이슈가 돼서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그러면서 성장을 했습니다. 예전에 한솥도시락이 어떻게 가치를 제안했는지를 고려하지 않고 지금 그걸 꾸준히 이어나가는 그리고 이미 굴지가 커진 한솥도시락이 하는 행위나 메뉴나 프로모션들을 따라한다고 결코 우리 가치를 제안해주지는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냥 한솥도시락 아류라고밖에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18년도에 OECD에서 내놓은 인공지능 보고서라는 게 있습니다. 그 인공지능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인간들이 하고 있는 일 중에 50%는 인공지능으로 대체된다고 해요. 그리고 LG경제연구원에서 같은 연도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42% 정도의 직업이 인공지능으로 대체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시국이 이렇고 사회가 이런데 이 순댓국을 뭐 3시간을 끓이든 10시간을 끓이든 100시간을 끓이든 제주돼지를 가지고 오든 뭐든 이 맛은 인공지능 아니라 그 누구라도 따라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만 계속 내세워봐야 사람들한테 이 가치가 아닌 거죠. 더 이상 어디서든 먹을 수 있는 건데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고등어가 갈치보다 훨씬 맛있어요. 제가 고등어 장사, 갈치 장사를 같이 해봤는데 고등어가 갈치보다 훨씬 맛있고 제 기준으로는 몸에도 더 좋고 그리고 살도 많고 더 진하고 맛있는데 갈치가 훨씬 비쌉니다. 왜? 고등어는 지천에 깔렸으니까. 순댓국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30년, 40년, 50년, 100년이어도 이 맛을 상대방이 똑같이 따라하면 이건 더 이상 가치가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노는 것처럼 장사하라고 말씀드린 게 무슨 말씀이냐, 대충 하라는 게 아니라 손님들이 진짜 뭘 원하는지를 캐치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손님들이랑 대화하고 물어보고 떠들고 이것저것 시도하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영상에 소개시켜 드렸는데 미치닭 떡볶이라고 목욕탕 컨셉의 즉석 떡볶이집을 같이 기획해서 런칭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뭘 하냐, 손님들에게 떡볶이 말고 인테리어 말고 목욕탕 컨셉이니까 목욕탕 수건을 오시는 손님들한테 선물로 드렸어요. 운이 좋아서 손님들이 좋아하기도 하고 온라인 뭐 SNS에도 올라오긴 했지만 이게 만약에 안 먹혔어요. 그럼 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걸 또 하는 거야. 이 사람들이 뭘 원하지? 이 사람들이 뭘 재밌어하지? 이 사람들이 떡볶이 말고 뭘 좋아하지?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시도하는 거예요. 그러다 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 대신 떡볶이라는 본질은 그냥 둬야죠. 그리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대표님이 한분 운영하시는 그 오산에 있는 이자카야가 하나 있습니다. 그 이자카야는 그 대표님이 세팅을 할 때 술 드실 때 조금 덜 취하시고 건강하게 드시라고 세팅에 비타민C를 하나씩 넣어주십니다. 저는 그게 굉장히 좋아요. 근데 만약에 누가 그게 싫어, 비타민C가 싫어, 그럼 딴 걸로 바꾸면 돼요. 요구르트를 주든지 아니면 뭐 노래라도 한번 불러주든지 말동무라도 한번 해주든지 이런 식으로 가치를 끊임없이 제한하려는 걸 시도를 해야 돼요. 그 중에 하나 얻어 걸리면 대박이 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자카야라는 본질의 메뉴와 그런 것들은 그냥 두고 떡볶이는 그냥 두고 순댓국은 그냥 두고 어떤 가치를 제한할 수 있는지를 끊임없이 시도를 해서 이 사람들한테 맞는 걸 찾아야 되는 겁니다.
시대는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도 계속돼서 변화되고 있어요. 장인 정신도 좋고 맛있는 것도 좋고 정성도 좋고 다 좋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내가 이 사람들한테 어떤 가치를 제안해 줄 수 있는지를 만들어서 사양 산업인 서점도 막 전 세계적인 기업으로 돼서 날아가고 있잖아요. 그것도 일본 애들이. 순댓국이든 뭐든 우리도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서 얼마든지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좀 해주세요.